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수입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혹시 하고 인베스팅닷컴을 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머징 환율들이 거의 폭발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달러 대비 가치 하락, 즉 환율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서 놀래서 급히 방송하게 됐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아르헨티나 페소입니다. 아르헨티나 페소가 지난번 IMF의 그때가 아마 5월 말 정도 됐죠. 그때 구제금융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그 이후에 한 50% 가까이 추가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대비 아르헨티나 이제 거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화면을 거꾸로 놨기 때문에요. 지난번 그 구제금 베일아웃을 신청했을 때가 25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35니까요. 거의 50% 정도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만 이렇게 폭락했으면 제가 방송하지 않았겠죠. 예, 차례대로 주요 이머징 통화 보겠습니다. 맨 먼저 위안화 환율이 지금 지난번에 24일 제가 방송에서 추석 랠리 얘기하면서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6.90 갔던 환율이 6.78 정도까지 하락했다가요. 오늘 현재 지금 현재 시간이 목요일 밤 11시입니다. 11시 9분 현재 6.84 어느새 반절 정도 다시 데드캣은 아니고 바운스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오른쪽의 환율은 위안화 환율인데요. 5분 차트입니다. 5분 차트니까요. 아침 6시부터 갑자기 급등하고 있죠. 근데 이 5분 차트를 보면 다른 나라, 다른 이머징 통화 이 환율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무튼 위안화 환율이 다시금 달러 대비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현재 2천억 달러 관세가 지난번에 제가 예상했잖아요. 일단 고 할 것 같다. 왜? 협상은 뭐 하더라도 일단 유리한 곳을 선점하기 위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9월 1일부터 5일까지 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진행을 할지 청문회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청문회 지금 열리기 직전인데 거의 뭐 분위기는 2천억 달러 고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1차로 마쳤던 실무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언제 다시 2차 한다는 얘기가 들리면 좋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연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단 다시 무역전쟁에 대한 안 좋은 분위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브라질 헤와라입니다. 브라질 헤와라의 역사적 고점은 4.2입니다. 4.2인데 지금 현재 4.16. 정말 턱밑이라고 해야 되나? 턱밑은 아니고 거의 뭐 머리로 보면 눈썹까지 왔다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5분 차트입니다. 장이 시작하자마자 그냥 용수철 튀듯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게 아르헨티나 영향인지 아니면 일단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이 브라질 헤와라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좌파 정권을 싫어하는 미국, 특히 남미 좌파하고는 앙숙이죠. 베네수엘라가 지금 호되게 당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터키 리라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터키 리라와가 핵심은 나가는 돈을 막는 거죠. 근데 나가는 돈을 막는 게 아니라 결국은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나가는 돈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데 어젠가요? 독일이 일부 지원한다 얘기했지만 코끼리 비스켓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에르도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즘 고개 쳐들고 있다가 한마디로 귓방망이 좀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터키 조만간 지난번 고점인 7.0을 넘을 기세입니다. 남아공 랜드입니다.
남아공 그 흑인 대통령이 최근 백인들이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거의 무상몰수할 분위기죠. 이에 대해서 또 오지랖 넓은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 그러면 가만 안 둬. 지난번에 거의 베네수엘라, 터키 수준으로 설전을 주고받았죠. 설전 주고받으니 뭐 여지 없습니다. 환율. 남아공 역사적 고점은 넘지 않았지만 지금 연초보다 거의 30% 이상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빠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5분 차트에서 시작하자마자 뭐 그냥 용수철 튀듯이 그냥 롤러코스터처럼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인도 루피. 인도 루피는 이미 사상 최고점 2016년 초에 있었던 69를 돌파했습니다. 70.94고요. 연초 대비해서는 20% 좀 안 되게 그 환율이 같이 폭락했죠. 아무튼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5분 차트도 뭐 브라질, 중국, 남아공 랜드와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나라 더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루피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루피도 안타깝게도 8월 초에 역사적 고점인 14,700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14,794고요. 오른쪽에도 이미 뭐 6시에 시작하자마자 5분 차트로 튀어 올랐죠. 한마디로 아르헨티나로 시작해서 브라질, 터키, 남아공, 인도네시아, 인디아, 그리고 조금 영향이 좀 적긴 하지만 반등하는 그 폭으로서는 그렇게 적지만 이들 통화에 중국 여기 위안화도 거의 환율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원화는 지금 현재 전일보다 2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경상수지 흑자국이 대우를 받는 거죠. 최근 거의 9일 연속으로 코스피가 아주 힘있게 튀어오르진 않았지만 상승하는 국면이 있었는데 이게 일단 다음 주나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약간 좀 주춤할 가능성이 이 이머징 환율을 볼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머징 환율, 역의 위안화 등이 튀는지 잠깐 그 고민해 봤습니다. 먼저 중국의 위안화 부분은요. 지금 멕시코와의 그 무역 합의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군불 떼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트윗으로 2번이나 조만간 보인다 했는데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정도 발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나다와도 협상설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미국하고 카나다는 전통적으로 친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교역 순위만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를 합한 이 북미 나프타죠. 자유무역 협정 이 국가들이 중국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큽니다. 거의 20%를 넘는 교역 비중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1교역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나라와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일단 나오는 소식에 의하면요. 이렇게 제1교역국이 일단 협상이 잘 된 것 같고 제2가 EU인데요. EU는 지난번에 뭐 트럼프가 요구했던 요구 조건대로 다 넘어갔고 수입차에 대해서도 일단은 내년이나 11월까지 일단 관세 부분은 넘어갈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제1, 제2 교역국이 합의가 됐거나 될 것 같은 분위기니 중국에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1, 2번 국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3번, 가장 찍혀 있는 3번 국가에 대해서는 서둘릴 이유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미국이 지난주에 있었던 제2차, 1차죠. 지난주 1차 이후에 2차에 대한 실무진 협상 소식이 없는 건 아닐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토지 분배, 백인들의 토지를 거의 뺐다시피 물론 이제 역사를 보면 백인들이 결국 흑인들 거 뺏어간 거지만 그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되돌리기는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기득권이 강고하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작심하고 요새 할 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붙어서 좋을 나라 없습니다. 세 번째, 터키가 좀 풀리는 듯 했지만 독일에서 뭐 지원한 그걸로는 정말로 뭐 흐르는
그러니까 새는 바가지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들어온 돈이 없기 때문에 일부 지원은 껌도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전혀 영향을 못 줄 거의 가능성이 높고요. 아르헨티나의 그 페소 폭락은요, 사실 미국 금융기관들한테 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미국이 남미 국가들과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금융기관들이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아르헨티나도 노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유럽은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폭락은 옆에 브라질까지 함께 경고하는 효과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별 무신경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는 좀 더 고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쩌면 미국의 지수들이 주요 지수들이 거의 2주간 쉼 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더 가려면 저는 좀 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멕시코가 협상설로 인해서 저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캐나다도 협상에 나선다 그러면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또다시 그걸 지수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멕시코 하나로 여기까지 왔으니 조정이 필요한데 조정할 때도 저대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머징 환율이 미국 주식시장에 그냥 조정 재료로 그냥 어린이 장난감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이머징은 다르죠. 왜냐하면 이머징은 국가별로 보는 것도 있지만 전체 분위기를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런 환율, 이머징 환율의 폭락이 일단 부정적인 영향은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이 별다른 얘기가 없다면 안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9월 1일부터 5일까지 청문회가 반대하는 청문회가 아니라 결국 제1, 제2교역국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에 더 강한 그 푸시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일단은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현재 시간 목요일 밤 11시 20분 새벽에 이머징 이 환율이 이렇게 폭발하는 게 이어질지 한번 내일 아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